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천만 라디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찐팬들이 많아야지 천회장이 힘을 냅니다.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립니다. 반도체, 칩, 이 칩을 누가 많이 만들고 누가 많이 파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이 칩이 없으면은 테크 기술은 좀 뭐 결국 엉터리가 하기보다는 성장할 수가 없겠지. 이 테크에 하여튼 관련된 뭐 기업, 섹터, 종목, 산업,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결론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미중 간의 갈등도 난리지 않습니까? 막 유럽 애들도 지금 난리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설레발 치고 있는데, 아주 불안정한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현재 전쟁터가 결국 반도체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시장. 이 와중에 또 우리 삼성전자 25년 만에 감산을 공식을 했어. 감산을 해야겠대요. 감산. 메모리 반도체 불황 속에서 나홀로 이제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던 우리 삼성전자였는데, 기조를 바꿨어요. 기조를 바꿨다. 기조를 바꿔가지고 이제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반도체 수급량 조절에 동참한 거죠. 동참했고, 수급량 조절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주가는 이제 한 5% 정도 넘게 뛰었죠. 뛰면서 약간 상승세를 보이긴 있는데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씩. 그래서 하여튼 추세는 약간 상승세다. 디램하고 낸드의 그 현물 가격도 뭔가 즉각 반응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결국 삼성전자의 감산입니다. 감산. 이 감산이고요. 가격이 하여튼 가까워진다. 뭐에 가까워지냐? 바닥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야 할 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사야 할 때 아니냐고. 근데 여러 의견이 있어요. 천 회장의 의견도 있고, 어느 뭐 유튜브 의견도 있고, 뭐 주식 전문가들, 뭐 애널들,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엇갈리고, 단순히 삼성의 그 감산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감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산보다 더 중요한 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보니까 그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조사 업체예요.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 이 애들이 14일 날 보니까 DDR4 있어요. DDR. 이 DDR4에 16기가짜리. 이거 2666이에요. 2666. 이 제품 현물 가격이 3.235달러네요. 3.235달러. 짓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기가짜리 현물 가격이 전일 대비 상승을 했어요. 이는 지난해 3월 7일 이후 1년 1개월 만에 13개월이죠. 13개월 만에 이제 화제가 됐는데, 또 반등 후 4일째 하락세 없이 그냥 잘 유지되고 있네 보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주요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도 반짝 올랐어. 반짝. 같은 날 3D TLC 그 256기가짜리인 것 같은데, 이 낸드 현물가도 전일 대비 0.14% 올라서 2.163달러. 3D TLC 512기가짜리 낸드 현물 가격도 지난해 13일 전일 대비 0.37% 올라서 4.642달러. 642달러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4.642달러. 어깨는 그 현물가 상승이 삼성의 그 감산 발표에 따른 반짝 효과다. 반짝 효과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현물가가 올랐다고 반도체 업황이
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무가 올렸다고 업황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물가는 도소매 업체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의 가격이라고 하죠. 유통 채널의 가격인데 전체 거래 비중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10%. 그 업황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반도체 업계 반등의 확실한 시그널을 알려면은 이 고정 가격을 봐야 합니다. 고정 가격. 이 고정 가격이라는 게 뭐냐? 이 반도체 거래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 간 거래죠. B2B 기업 간 거래. 하여튼 개별 협상이 쓰인다네요. 개별 협상이 쓰이고 있고, 다만 이번 현물가 상승으로 반도체 시황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평가는 우세하고, 이 고정 가격이 통상 현물가와 3개월 안팎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반도체 업계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불황의 터널 끝에 이제 한 자락 빗줄기가 보이는 거야. 한 자락의 빗줄기가 보이더라. 희망론, 이제 희망론이 나온다.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희망회로 돌리잖아요. 계속 희망론이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일각에서 그 반도체 업계가 그 하반기 실적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되물어 볼 수 있겠는데, 그 아직까지는 좀 두고 보자. 글로벌 경기 침체. 좀 계속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올 거다. 지금 난리잖아요. 금리 인상 아직까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수요 부진 흐름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는 않다고 하죠. 최근에 또 애플의 그 PC 브랜드 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맥북 알죠? 이 맥이 상당히 충격적인 성적을 냈어요. 지금 보니까 맥도. 시장조사 업체 조사해 보니까 올 1분기 애플 맥 제품 출하량이 410만 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 한 40%가 떨어진 거야. 급감했어요. 전체 PC 출하량은 5,690만 대인데 전년 대비 29% 감소를 했죠. 시장보다도 애플 맥 감소세가 더 가파른 거야. 응? 애플이 많이 안 팔렸어요. 이 애플 맥의 큰 하락세에 업계도 충격이다. 쇼킹이다. 애플은 충성 소비자가 탄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그 침체기도 선방을 해왔거든요. 선방을 했는데 지난해 3분기만 해도 PC 출하량이 15% 감소할 때 애플 맥만큼은 뭐 4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야. 그 4분기에도 보니까 이제 출하량이 3% 하락하는데 그쳤다고요. 그런데 올 1분기에 보니까 이 40% 하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거야. 40% 엄청나게 빠졌어요. 최악이다. 최악. 이렇게 애플 맥의 부진은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수요 위축 흐름에 아직 변화가 없다. 그걸 이제 반증하는데 아직 소비자들이 고가의 그 IT 기기에 지갑을 열 생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비싸. 여러분들 아시잖아. 맥 제품은 애플 제품 너무 비싸더라고. 천혜장도 사고 싶어도 가성비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사고 싶지 않아. 그냥 삼성 노트북이 편해요. 저렴하고 저렴한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괜찮아요. 가성비 좋아. 그래서 뭐 미쳤다고 돈 두 배나 주고 애플 맥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완제품인 스마트폰, 태블릿, 뭐 PC 등의 수요가 개선돼야 이에 탑재되는 그 반도체 업황의 개선도 확실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을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의 이제 실적 개선, 이 실적 개선은 올 3분기나 또는 한 4분기 이후에 나타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높아요. 유진투자에서도 리포트를 낸더라고 보니까 그 감산 발표에도 불확실성은 너무 많다. 거시적 환경도 시시각각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재고가 많아도 너무 많고 수요도 기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신랄하게 평가를 했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재고가 줄어들 수 있을지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애널들조차도 이 수요 회복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애널들도 다 달라요. 공부하기 나름이고 분석하기 나름이고 하여튼 조사하기 다 나름인데 애널들도 다 몰라. 맞출 수가 없어. 힘들어요. 이렇게 확실한 실적 개선 시점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투명하다는 거야. 아주 불투명해. 그래도 많은 연구원들은 내년에 회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3분기 이후에 이제 고객사들의 그 재고가 충분히 이제 축소되고 재고가 축소되겠지. 재고가 축소되고 축소.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지 않겠냐. 수요 늘어나가지고 살아나면은 그 반도체 업황은 낮은 생산 증가율에 힘입어서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반도체 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결론은 우상향한다. 그 사이에 막 변동성은 있겠죠. 변동성은 막 있겠지만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시장 조사 기간에 보니까 21년에서 26년 동안 5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6.9% 정도 나왔네요. 의외로 시스템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 전망인 5.9%보다는 높더라고요. 낸드 플래시의 경우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4% 정도 될 것이다. 요즘 또 보니까 챗 GPT라고 있잖아. GPT. 이걸 비롯해서 뭐 고성능 AI 서비스, 5G,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 등등등등 이런 첨단 산업들이 이 모두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그거 필요로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 메모리 반도체 탑재가 필수하겠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지금의 불황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기는 분명히 온다.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의견이 아니고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그 챗 GPT와 같은 그 초거대 언어 모델 AI 서비스가 이제 계속 확장되면서 그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뭐 GPU 같은 거, AI 엑셀러레이터의 성능을 높여주는 뭐 HBM, 고성능 서버 D램 수요가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성능과 저전력 그런 제품을 필두로 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미래 시대에는 반도체 엄청나게 쓰일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은 먼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먼 미래 하면 한 10년 정도 해도 먼 미래지 뭐. 그래서 좀 힘들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참고 가야 한다. 어렵고 힘들고 주가 막 개차반일 때 막 바닥이고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힘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꿈꾸시고요. 내일 6시에 봬요. 굿나잇.